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에 재앙을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전세 사기 대란의 판을 깔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뉴스가 있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22년도에 임대차 3법이 도입이 됐습니다. 게다가 민간 임대주택 사업 축소 등의 여러가지 정책들이 적용이 됐죠. 그 이후에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전세 대란이 벌어지면서 전세 보증금만으로 빌라를 사들이는 무갭 투자,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으로 오히려 돈을 받고 집을 사는 플러스 프리미엄 투자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렸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사실상 수수방관했습니다. 방치했죠. 그러든지 말든지. 부동산 관련해서 온갖 전세 사기가 곳곳에서 터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문재인은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입으로만 떠들어댔죠. 부동산을 바로잡겠다. 더 이상 집값이 급등하는 걸 막겠다라고 온갖 개소리를 떠들어댔지만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되려 더 개판치고 더 엉망을 만들었죠. 주택도시공사의 전세보증금 사고액이 2018년에 790억에서 2021년에 5,79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도대체 뭐 했나요? 아무 짓거리도 안 했죠. 사실상 대한민국을 부동산 투기공화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벼락거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온 세계를, 온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어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아니요,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역전세란이 복귀가될 가능성이 높아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눈덩이처럼 그 당시부터 이미 벌어졌는데 내버려뒀죠. 아무 짓거리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나몰라라한 짓거리를 한 덕분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갭투기 사익억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미친듯이 전세가격이 폭등했고요. 그 당시에. 그 이후에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교란이 넘쳐났습니다. 임대차 3법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현장에서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다툼이 벌어지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놔버려뒀죠.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려했던 부작용들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놈의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무슨 원수관도 아니고 내용증명 보내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별짓거리들이 다 벌어졌죠. 이게 이전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쓰레기 같은 놈들이 정권을 잡아서 권력에 취해서 저렇게 됐던 거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당시에 정부의 부동산 졸속 정책이 빚은 전세 대란을 틈타가지고 시장에서 온갖 사기가 창궐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서점에서는 온갖 갭 투기를 부추기는 책들이 쏟아지고 그 컨설팅 업체들이 공공연하게 영업을 해왔죠. 그랬지만 정부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규제책만 내놨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개판이 됐죠. 임대차 3법 취지는 좋았죠. 하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못하고 밀어붙이다 보니까는 엉망이 돼버렸죠. 제도 자체는 필요했지만 대중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전세 가격을 급등시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씁쓸하죠, 씁쓸해. 게다가 무슨 일까지 있었습니까? 등록 임대 사업자를 축소시켜서 사입꾼이 들어갈 마당을 깔았죠. 정권 초기에만 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하다가 갑자기 임대사업자를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몰아서 제도 자체를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부작용이 발생했죠. 160만원에 달하던 민간 임대주택이 90만원으로 줄어들고 저렴한 임대주택이 사라지면서 서민들이 전세 사기극에 휩쓸리기 쉬운 환경이 돼버린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지난 정부는 세금 걷기에 급급했습니다. 종부세 폭탄으로 계속 사람들을
나쁘게만 몰아갔다라는 거죠. 씁쓸한 거죠. 서민들의 보전금을 뺏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났다라는 거죠. 2, 3년간 종부세가 폭증하면서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났죠.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체납액이 5,600억에 달했답니다. 최근에서야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체납세금보다 보전금 배당을 우선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종부세가 세입자의 임대보전금보다 우선 변제권이 있었다라는 거죠.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수많은 경고음이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사전에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짓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죽하면은 지금 계속 욕먹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하고 이제 박수를 받는 상황까지 온 거죠. 앞으로 어처구니가 없죠. 올해도 문제랍니다. 전세 가격이 최고점이었던 2021년에 임대차 계약 2년 만기가 도래해서 세입자들이 대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전세 가격이 폭락해서 세입자들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 이달을 요구한다.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도대체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일을 바랬던 걸까요? 그냥 자신은 선이고 다른 사람들은 악이다라고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임대차 3법 취지가 좋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집값을 떨어뜨리기보다는 핀셋 규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에 맞게 맞춤형으로 세밀하게 조정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개판 이런 개판이 없었다라는 거죠. 노무현 정부 때 집값 관련해서 폭등시켜서 무슨 일만 있으면 모든 일이 다 노무현 때문이라고 쌍욕을 먹었죠. 문재인 때는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슬프게도 잘못 뽑은 거죠. 잘못 본 거고 견제할 수 있는 대안 세력도 없었던 거고 국민의힘 저 보수 세력들이 저것들 쌈박질 하느라고 그냥 제대로 된 견제도 못했던 거고 정치적인 대안이 되었더라면 저렇게까지 막장짓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고 또한 지금 현재 좀 씁쓸하죠.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 교란 세력, 부동산 시장이 엉망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많은 곳에서 경고했지만 제대로 된 대응을 안 했다라고 봅니다. 저는.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법적인 처벌을 강화했든지 아니면 수사를 좀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전세 보증금 관련해서 전세 자금 대출을 좀 조정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지만 안 했다라고 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죠. 사실상 전세 사기 대란을 판깔았다라고 하는 이 뉴스에 대한 건 절대로 심하지 않다. 어쩌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다라고 얘기가 되어도 한마디도 못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라는 겁니다. 재앙이 된 임대차 3법.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국민의힘의 보수에 내줬던 가장 패착이 부동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민주당은 정말로 부동산 관련해서는 입이 10개도 할 말이 없다. 정말로 적폐가 바로 부동산 정책을 엉망으로 방치한 문재인이 바로 적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적어도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말이죠.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